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10조 9,500억 원 규모의 2회 추경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과 생활 SOC 확충을 중심으로 약 1,900억 원이 증가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었는데 두 번의 추경을 거치며 11조 원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예산정책협의차 인천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예산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천시는 2회 추경에 정부 여당의 의지를 반영했습니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예산을 1,122억 원 증액해 본 예산보다 3배 이상 늘렸습니다.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총 1,503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인천시가 편성한 2회 추경 예산안은 10조 9,493억 원, 기정 예산보다 1,888억 원이 늘은 수치인데 이 중 약 80%가 미세먼지 관련 예산입니다. 2,663억 원으로 100% 이상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미세먼지 감축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문화체육시설과 작은 도서관 확충 등 생활 SOC 예산도 10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또 준고형제 재정 지원과 장기 미집행공원 내 도로 개설 등 교통 역량 강화에도 567억 원을 늘렸습니다. 인천 이음카드 활성화를 비롯해 전통시장 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27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3월에 1회 추경안이 시의회 통과한 뒤 약 2달 만에 2회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추경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고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예산 자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지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재정이 필요한 부분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1회 추경을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지금 추경을 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규모 10조 원 시대를 연 인천시는 이제 11조 원 시대를 눈앞에 뒀습니다. 쓸 돈이 많아지면서 재정 자주도와 자립도는 각각 0.07%포인트와 0.22%포인트씩 하락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침체로 인한 지방세 수입 감소가 불가피해 시 재정 상황에 더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송도국제도시의 미음자 형태의 물길을 조성하는 워터프런트 건설 공사가 첫 삽을 떴습니다. 공원과 인공해변 등을 조성해 세계적인 수변 도시로 조성한다는 구상인데요. 이래 1단계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갯벌과 바다를 메워 만든 송도국제도시. 세계 유수의 대학과 글로벌 기업 등이 속속 자리를 채우며 국제도시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제 관광산업의 물꼬를 틀 새로운 물길을 엽니다. 송도국제도시 사방에 직사각형 형태로 수로를 조성하는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현재 바다 쪽인 송도국제도시 남단은 큰 물길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북측 수로까지 막힌 두 곳을 차례로 뚫어 1단계 사업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11 공구 쪽은 2024년까지, 또 2단계 사업은 2027년까지 완성할 예정입니다. 이 중 송도국제도시와 서해바다를 잇는 1-1단계 사업이 2021년 준공을 목표로 먼저 시작됩니다. 1-2단계도 현재 한국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2단계 사업은 금년 중에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용역에도 착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획된 그 기간 내에 잘 발전이 되고 개발이 돼서 송도가 명실상 부한 가장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는 수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송도를 동양의 베네치아로 조성한다는 구성으로 시작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사업이 완성되면 40m에서 300m 넓이로 총 21km의 물길이 생깁니다. 정치권도 기대와 함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놀이를 하기 위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 지역의 관광 사업의 주 수입원이 되곤 합니다. 앞으로 1000년 먹거리가 생겼습니다. 이 송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관문으로서 국제도시의 면모를 하나둘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GTX B까지 갑시다. 한편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엔 총 6,21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중구 계양장 일대에 5천억 원이 투입되는 계양 창조도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사업 대상지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을 하고 의견을 듣는 현장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중구 월미도와 계양장, 내양 일대에 추진되는 계양 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 총 사업비 5,667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은 1단계 마중물 사업, 2단계 도시관광 연계 사업, 3단계 핵심 사업 등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주민센터 한켠에 설치된 상담 창구. 인천시가 계양 창조도시 사업 대상 지역 주민들을 위해 현장 설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사업 설명을 듣고 자신이 생각한 사업 방향을 말하기도 합니다. 월미도하고 연안부두를 케이블카로 연결하면서 랜드마크 빌딩이 들어서는 자리가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재 이 주차장으로 쓰이는 자리. 만일 여기에 이런 것이 있으면 이쪽으로 온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 밖에 내양 재개발 시 친수 공간 외에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요트 제조 시설과 해양 항만 전시 공간 등을 포함한 해양산업 클러스터 단지 조성도 제안했습니다. 인천시는 계양장 재생 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 향후 사업을 진행하는 데 반영할 예정입니다. 3년 정도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업이 좋고 어떤 사업은 좀 지양을 해야 되고 어떤 사업은 변화를 줘야 하는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업데이트를 해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현장 설명은 28일 중구 송월동과 동인천동, 29일엔 북성동 주민센터에서 열립니다. 이와 함께 시는 다음 달 계양 창조도시 사업 성과 관리 모니터링 용역을 시작해 3개년 동안 25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에 착수합니다. 피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시 시내버스 요금이 이르면 연말쯤 약 200원 인상될 전망입니다. 마을버스 위주로 요금을 올려 3년 안에 지선과 간선버스 요금을 맞춘다는 계획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서울을 잇는 광역급행버스도 5개 노선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빠르면 올해 안에 버스 요금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9월에 200원 인상을 공식화한 만큼 준공연계를 함께 시행하는 수도권 3개 시도가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인천시 교통국은 기자 설명회를 열어 빠르면 연말쯤,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어느 시민들은 내가 버스를 한번 타면 시에서 지금 600원 대주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지금 600원을 더 올려야 또이또이가 되더라고요. 지금 정부에서 200원 올려라 그랬기 때문에 뭐 거기서 내외가 되겠지 뭐. 요금은 지선버스가 큰 폭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녹색의 지선버스는 950원을 내는 반면 파란색 간선버스는 1250원을 냅니다. 또 같은 파란색이라도 영종도를 오가는 버스는 민자도로 요금이 포함돼 1650원을 내야 합니다. 모두 준공연계를 적용하면서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요금이 다른 상황. 이는 버스기사 처우와 직결됩니다. 지선버스 기사의 평균 월급은 291만 원. 하지만 간선버스 기사는 약 50만 원이 많은 341만 원을 받습니다. 이런 문제를 버스 요금 인상에 맞춰 바로잡겠다는 구상입니다. 지선버스 요금 인상폭을 높여 향후엔 같은 요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950원짜리 그 버스 요금은 많이 올라갈 거고 1250원짜리는 조금 낮게 올라가서 이번에는 못 맞추지만 다음 2, 3년 후에 다음 인상이 될 때는 인천 시내 버스는 전부 통일화 시킨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 서울을 오가는 M버스 5개 노선도 신설합니다. 청라와 영종에서 강남으로 가는 노선을 각각 1개씩 신설하고 송도에서 여의도와 강남을 잇는 3개 노선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정부가 M버스도 중고형제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문제없이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늦어도 M버스는 1년 안에 중공영제로 간다 이렇게 봤을 때 아마 이 노선들이 공고가 나가면 이제는 업체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들어올 거다. 지금 송도나 청라나 영종 이런 데서 좀 서울로 들어가는 이 노선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거다.
앞서 지난 4월 송도에서 잠실과 여의도를 운행하는 2개 노선이 적자 누적으로 운행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인천시는 광역버스가 준공영제에 포함되면 연간 300억 원 이상의 지원금이 투입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3기 신도시 발표 후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기 신도시 광역교통 대책으로 2호선, 인천 2호선을 일산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검단 지역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기만 합니다. 이유가 뭔지 김지영 기자가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이달 초 3기 신도시가 발표된 이후 검단과 일산, 파주 등 2기 신도시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2기 신도시 인근 지역에 대규모 신규 주택 물량을 쏟아내면서 집값 하락 등 미분양 공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3기 신도시 철회를 요구하며 연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기 신도시 주민을 달래기 위한 교통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인천 2호선을 김포와 일산까지 연장하고 일산에서 GTX A 노선과 연결해 부족한 광역교통망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단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인천 2호선 일산 연장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검단 신도시 입주 예정 주민들은 서울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이 절실하다며 국토부의 이번 대책이 핵심을 벗어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은 이 정책은 원발의 오줌 누기다. 5호선 예타 면제해달라. 그리고 5호선이 들어오기 전까지 SBRT를 3기 신도시와 똑같이 우리도 만들어달라. 그게 그러면 3기 신도시하고 경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더 확실한 대책을 내놓는 게 맞다. 검단 지역구인 신동군 국회의원도 교통망과 앵커시설 확충을 포함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2기 신도시 분양 상황에 따라 3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신도시 추진을 함에 있어서 그러면 그 1, 2기 신도시 대책이라든지 또 분양 상황을 봐가면서 3기 신도시를 추진해야 된다. 5호선 연장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서울시와 앞으로 좀 더 긴밀하게 좀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9호선 인천공항 직결 문제도 지금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의가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이제 최종 사업비 승인만 나면 추진이 될 수 있어서 최근 인천시도 국토부의 검단 신도시 미분양 관리 지역 해제와 전매 제한 완화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인천에선 검단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 후폭풍이 거세게 불면서 민관 정의 한 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공항철도는 영종도에 진입하는 순간 요금이 5.5배로 뜁니다. 수도권 통합 요금제가 서울에서 청라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최근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인천시와 정부의 접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공항철도 요금은 영종대교를 경계로 극과 극입니다. 청라까지는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적용돼 킬로미터당 20원을 내지만 영종도는 별도의 요금제를 적용해 킬로미터당 130원을 냅니다. 요금차가 무려 5.5배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통합 환승이 안 되다 보니 버스 요금은 고스란히 추가로 더 내야 합니다. 특히 인천 시내버스 요금은 1,250원 수준이지만 영종은 민자다리를 넘는다는 이유로 1,650원을 냅니다. 시내버스 요금은 올 하반기 200원 인상을 두고도 지자체가 눈치를 보는 상황. 이와 비교하면 영종은 이미 요금 폭탄 수준입니다. 하루에 일반 다른 지역보다 2,800원을 더 내야 볼일을 보러 인천, 서울을 오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소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국토부는 얼른 기재부와 함께 국민을 차별하는 정책을 빨리 멈추고 해법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통합요금제를 운서역까지 연장하고 85억 원 상당의 추가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겁니다. 인천시는 최근 허종식 정무부시장과 박준하 행정부시장이 잇따라 국토부에 통합요금제 확대를 주문했고 28일엔 안상수 의원실 주재로 국토부와 실무진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인천시는 일단 추가 비용을 모두 국토부가 책임지는 걸 목표로 정부 설득에 나섰습니다. 쪽에서 검토하는데 답을 주기로 했으니까 국토부에서 옹호 보고 내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부터 밝힐 수는 없잖아. 되도록 국비를 먼저 가져올 생각을 해야 돼요. 정부와 인천시가 접촉면을 넓히고는 있지만
접점을 찾는 건 쉽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재부와 국토부를 잇따라 방문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1순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영우입니다. 영종 지역 과밀학급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지난 4월엔 영종도 학교 신설 안건이 교육부 심사에서 보류됐습니다. 공동주택 분양 공고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영종 주민들은 박찬대 국회의원에게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영종도 하늘 1중과 하늘 5구 신설 안건이 심사 결과 공동주택 분양 공고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분양 공고가 먼저 이뤄져야 학교 신설 심사가 이루어지는 현행 규정 때문. 이에 따라 2022년 1학기 개교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늘 1중과 하늘 5구 미개교 시 2022년에는 기존 학교 학급당 인원이 중학교가 42.9명, 고등학교는 44명에 육박하게 됩니다. 영종 지역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박찬대 의원과의 간담회가 마련됐습니다. 학부모들은 현지의 열악한 영종 지역 교육 상황을 말합니다. 공간이 좁은데 학생이 많으면 선생님들도 기피하는 학교가 돼버리고 입주율이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면서 과밀학급이 빨리빨리 되고 있는데 학교는 더디게 지어지면 그 아이들은 그동안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오는 9월 교육부 중투심사 통과를 위해선 7월 서류 접수 시 분양 공고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시간적으로 촉박한 데다 학교 신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사들이 선뜻 나설지도 의문입니다. 건설 회사한테 이 분양 공고를 좀 서둘러서 낼 수 있게끔 중구청에서 지도를 좀 하면 어떨까. 9월 달에 본심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분양 공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중투에 반영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다가 의견을 좀 개진하려고 합니다. 공동주택 건설은 사업 승인부터 입주까지 2년 6개월이 걸리지만 학교 신설은 중투 승인부터 개교까지 3년 6개월이 걸립니다. 중장기적으로 분양 공고와 입주 기간 사이 1년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분양 공고가 없더라도 사용 승인이 난다든가 아니면 주택 공급 개혁이 특별하게 확정되는 시점이 있다면 그것으로 해서 학교 공급이 항상 입주하고 난 이후에 1, 2년 뒤에 최소한 빨라도 그렇게 발생하는 요 근본적인 구조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고.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이정미 국회의원이 연수구 송도 지역 학부모 200여 명을 초청해 교육정책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는 급변하는 고용시장 속에서 어떤 교육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도 지역 학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정미 국회의원이 마련한 교육정책 토론회. 강연자로 나선 이범 교육평론가는 스펙 인서울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던 이범 평론가는 현재 학생들의 학벌과 스펙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고용 형태의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내가 서울대 다녔어도 내가 관심 있는 업종이 그런 업종이면 계속 걱정을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간판의 기득권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학 사회의 변화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변화. 이번 평론가는 우리나라 고용 형태가 정기 채용에서 수시 채용으로 변화하는 과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시 채용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경력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직종에선 학벌과 스펙을 강조하는 만큼 미래 세대는 현실 교육과 미래 교육의 교집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이스펙을 갖추기 위해서 막 아이들을 입시 위주의 서열 위주의 어떤 그런 공부로 내모는 그런 것보다는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 당당한 주역으로 자라날 수 있는 창의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북돋아 줄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앞으로 많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도 지역 학부모를 대상으로 열린 교육정책 토론회.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제시하고 함께 공유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교수 채용 절차상 문제로 교육부에서 중징계 권고를 받은 인천대 조동성 총장에 대해 학교이사회가 징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조 총장에 대한 징계 결과는 빠르면 6월 중 나올 전망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교수 채용 문제로 교육부로부터 조동성 총장 등 4명에 대해 중징계 권고를 받은 인천대학교. 총장 측의 재심 신청이 기각된 지 한 달 만인 지난 29일, 인천대는 이사회를 열어 징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이사 3명, 교수 3명, 변호사 1명 등 7명입니다. 조동성 총장은 이사회에서 심려를 끼쳐 유감을 표명하며 징계위원회의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면서도 교학부총장 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로 개교 40주년을 맞아 국립대 법인으로서 도약의 기틀을 다져야 할 시점에 불거진 총장 징계 논란에 학교는 어수선합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학내 분위기가 많이 어수선한 이런 상황을 좀 수습할 수 있는 하려면 좀 결정은 좀 가급적이면 빠르게 하는 것이 좀 옳지 않을까. 구성원들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후에 이 사안으로 인해서 대학에 어떠한 불이익도 오면 안 된다. 인천대 교수회는 이사회가 교육부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사실상 총장이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정한 어떤 그러한 징계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또 그것이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대상자들은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합당한 게 아니냐. 수사 결과에 관계없이 오로지 징계 행위에 해당되는 그러한 요건을 가지고 징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어떤 현 시점에서의 어떤 그런 책임 있는 좀 결심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교육부 감사 결과에 의해 주요 보직자에 대한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이뤄진 것만으로도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의 신규 선정 감점, 계속 지원 사업 감액 조치가 취해집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총장에 대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교육부의 제재 수준이 더 강화돼 학교 재정이나 운영에도 심각한 영향이 우려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올해 인천시가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중고등학교 교복 무상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좋은 취지에도 시행 첫 해부터 미흡한 대처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CJ 북인천 방송 이정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신입생 170명에게 무상교복을 지급한 인천의 한 중학교입니다. 교복 품질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단이 몇몇 학생들이 이제 보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지 부분은 이제 조금 이게 닿으니까 조금 까칠까칠하다라는 어떤 그런. 실제로 인천시 교육청이 25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복 품질을 조사한 결과 재고 상품을 받았거나 지급 시기가 늦어지기도 하고 상품의 질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줄을 잇습니다. 또 미흡한 수선 등 AS에 대한 불만도 잇따랐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무상교복 도입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도 제기합니다. 업체에 대해서 어떤 소극적인 태도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이었을 것이다라고 지금 시행 첫 해이다 보니까 행정 처리 업무에 입히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앞으로 좀 더 숙련되어야 되죠. 올해 교복을 납품한 인천의 한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대량으로 교복 현물을 지급하는 방식이 결정되면서 일부 업체가 기한을 지키지 못하거나 재고 납품을 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고 토로합니다. 개별 판매 방식에서 학교를 전체를 납품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을 때는 옷이 많이 남아 있을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저희는 이제 교육청에 찾아가서 제도적인 보완을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교육청에서는 그걸 무시를 하고 그냥 현물로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무상교복 시행 전 현물이냐 현금이냐 지급 방식을 놓고 한동안 이견이 있었습니다.
시행 1년차, 무상교복 운영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학교별로 공동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별로 요구사항이 다 틀려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의 요구사항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표준안을 만들자. 그래서 내년에는 그 표준안대로 또 현재 무상교복 지급 방식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책으로 인천 이음카드의 교복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개발이 속도를 낸다는 소식 지난 10일 전해드렸는데요. 장정민 옹진군수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항만공사의 부지 매각 방침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연안항의 기능 개선은 안중에 없고 수익만 생각한 조치라고 질타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장정민 옹진군수와 지역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국회 정론관에 섰습니다. 인천항만공사가 남항으로 이전하고 남은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지를 매각하려고 하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옹진군은 바로 옆에 있는 연안여객터미널을 국제여객터미널 부지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은 5,400여 제곱미터로 목포의 절반도 안 됩니다. 반면 이용객은 94만 명으로 69만 명인 목포보다 36%나 많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비좁고 낙후된 연안여객터미널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항만공사는 지금이라도 제1국제여객터미널 매각 방침을 처리하고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국제여객터미널로 세월호 사고 후 운항이 중단됐던 인천 제주 간 항로도 운항 재개를 앞두고 있다는 점과 인천 제주 간 운행하는 25,000톤급 카페리선은 어디에 접안할 예정인지, 또한 신국제여객터미널로 활용한다면 연안여객터미널 주변 상권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국제여객터미널이 떠난 뒤 기존 상권에 미칠 영향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연안여객터미널 매각 후 수상복합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연안여객터미널 인근 상권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대책인지, 아니면 인천항만공사의 수익성만을 위한 매각인지. 장정민 옹진군수는 이를 포함해 총 8개의 질의서를 인천항만공사에 보내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장 군수는 항만공사가 열린 자세와 미래를 내다보는 깊은 통찰과 해안으로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TV로드 뉴스 영구입니다. 정부가 인천공항공사 소유의 토지에 지방세 부담을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항공사는 5년간 4,500억 원 이상의 세금이 증가한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세수가 증가하는 중구는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분리과세 대상 토지 제외 범위에 기존 수익사업 사용 부분 외에 추가로 국제업무지역, 공항신도시, 물류단지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인천공항공사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율 분리과세 폐지 시 당장 내년에 부담해야 할 재산세와 종부세가 820억 늘어나게 되고 향후 5년간 추가 세부담만 4,5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공사는 추산했습니다. 공사는 2023년까지 4조 2천억 원을 투입해 4단계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면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사 소유 토지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 또한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중구는 공사가 세제 개편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공사 토지는 항공물류, 여객 운송과 연관없는 상업시설의 비중이 높고 이에 따른 상업수익과 임대수익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금까지 지방세 2천억을 감면받고 그에 따라 엄청난 국세를 경감받은 것은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받은 것이며 우리 중구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행정안전부의 세제 개편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길 바랍니다. 또 지난해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발생했지만 공항 수익 대부분은 국가로 귀속돼 항공기로 인한 소음 피해,
재산권 피해를 잇는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측은 29일 행안부에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한 주간 인천시 소식을 알아보는 위클리 인천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빈집 활용 관련된 정책들을 가져오셨어요. 보니까 인천시하고 LH, 감정원이 같이 협약을 체결했던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도심 지역에 방치된 빈집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유재산이라는 특성과 또 제도적인 한계 등으로 빈집 문제 해결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인천시가 이를 선도적으로 해결하고자 지난 30일 전국 최초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 그리고 한국감정원과 함께 빈집 활용을 통한 재생사업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체결한 거군요. 네네. 빈집을 활용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것 같은데 협약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협약은 빈집 활용을 통해 인천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또 도시 균형 발전 등 도시 재생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요. 이번 협약에는 2019년 국토교통부의 주요 업무인 빈집 활용 플랫폼 사업을 국내 최초로 인천에서 실시해서 빈집을 활용하고자 희망하는 수요자와 또 소유자의 정보를 빈집 정보 은행에 구축하고 또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해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LH는 토지 비축 제도를 활용해서 LH가 매입한 빈집을 공공시설, 주민 일자리 창출 등 공공사업에 추진하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밀집구역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을 LH가 적극 발굴하고 또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인천 원도심 보면 곳곳에 빈집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주민들이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거를 활용한다는 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혹시 실태 조사는 돼 있나요? 네네. 인천시는 빈집 문제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특례법 시행 이전인 2017년 11월부터 작년 6월까지 미추홀구에서 전국 최초로 빈집 실태 선도 사업을 실시해서요. 미추홀구의 총 1,197채의 빈집에 대한 실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작년 10월부터는 강화 옹진을 포함한 인천 전역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오는 8월까지 빈집 정비 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감정원과 함께 빈집 정보 시스템도 구축해서 운영한다고요? 네, 인천시는 실태 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난해 10월 한국감정원과 빈집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빈집 정보 시스템은 전기, 상수도 사용량 정보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빈집 추정 대상 축출에 따른 조사표를 생성하고 또 이를 통해서 빈집 실태 조사를 활용하고 있고요. 또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빈집정보은행에 정보를 공개해서 빈집 정보를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기초단체장 한 분께 말씀드렸던 거는 밤에 한번 돌아다녀 보니까 골동품이 빈집에 가득 쌓여 있더래요. 그래서 경찰에 직접 수사 의뢰까지 했었다고 하는데 이게 범죄와도 사실은 연루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참 좋은 정책 같아요. 네네. 시민 참여하는 정책들을 또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빈집 활용 육성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네. 인천시는 올해 빈집 활용 시민 참여 주체 육성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본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빈집 활용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서 시민 참여 확대를 목표로 직무 교육도 제공하고요. 또 창업 공간 연계와 학술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난해 12월 한국감정원 또 인천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전국 최초로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또 지난달 13일에는 사업 수행 기관으로 사단법인 인천도시재생연구원이 선정돼서 오는 6월부터 빈집 활용 아이디어 시민 참여 주체 선정을 위한 공모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역시 이것도 인천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 거군요. 네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인천시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는 빈집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 조사와 또 효율적인 정보 시스템 구축, 또 체계적인 정비와 빈집에 대한 관계 법령 개선 등을 통해서 인천의 빈집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와 LH, 또 한국감정원 등과 긴밀하게 협력 체계를 유지해서 빈집 활용 시민 참여 주체 육성 사업, 또 빈집 활용 플랫폼 선도 사업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을 추진해서 도시의 균형 발전과 또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과 신도심이 균형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도시공사가 지방 공기업 최초로 60세 이상 노인 50명을 실버 사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이들은 전공을 살려 아파트 안전관리와 가사돌봄, 공부방 선생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인천시는 2022년까지 18,000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어르신들의 목에 사원증이 걸립니다. 이곳에 모인 어르신들의 나이는 최소 60세 이상. 정년 퇴직할 나이를 넘겨 인천도시공사의 직원으로 채용된 겁니다. 이번에 뽑은 인원은 안전관리와 가사돌봄, 교육관리 등의 총 50명입니다. 이들은 인천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임대아파트 4곳에서 근무합니다. 주택관리나 교원 자격증 등을 갖춘 전문 인력들이 퇴직 후 묵혀뒀던 실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도 진행해 주시고 활동에 필요한 유니폼과 교재까지 지원해 주시는 등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들은 하루 4시간씩 6개월간 근무합니다. 직종에 따라 94만 원에서 140만 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6월 11일부터 6개월간 일을 하지만 저희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자리가 올해 한 해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 시민들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2만 8천 개 수준이던 노인 일자리를 올해 3만 5천여 개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2022년엔 4년 전보다 65% 증가한 4만 5천 개를 넘긴다는 구상입니다. 이런 아주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 증대도 기하고 우리 행복한 사회도 만들고 하는 아주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인천도시공사는 하반기에 임대아파트 임차인 실태와 불편사항을 조사할 20명의 조사원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TV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사고. 관계기관의 신속한 구조와 시민들의 침착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서구의 한 찜질방에서 지진과 화재 상황을 가정한 실전 대응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훈련 현장을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에서 쉴 새 없이 화염이 뿜어져 나옵니다. 실내에 갇힌 시민들은 손을 흔들며 구조를 요청합니다. 인천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 여파로 서구의 한 찜질방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현재 추가로 발생한 여진의 영향으로 배수 어차피와 건축 구조물의 일부가 붕괴가 됐고 지나가는 행인이 매몰됐습니다. 재난 신고를 받고 소방차가 출동했지만 불법 주정차로 인해 현장 진입이 가로막힙니다. 안내방송에도 운전자가 나타나지 않자 유리창을 깬 뒤 차량을 강제로 이동시킵니다.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 7월 1일 날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제 조치권이 부여가 돼서 오늘 훈련 때 우리 소방차로 차량을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특수구조대는 건물 더미 아래 매몰자가 있는지 탐색을 벌이고 소방 헬기와 고가 사다리를 이용한 구조 활동도 벌어집니다. 28일 서구 가좌동의 한 찜질방에서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소방과 경찰, 자치단체 등 20여 개 유관기관과 시민 200여 명이 참여해 현장 대피와 수습 과정 등을 재현했습니다. 인명 구조를 하고 또 화재 진압을 하고 또한 그 사상자가 발생이 했을 경우에 그 구호와 이송하는 그러한 훈련 상황이고 이 과정에서 최후에 수습하는 그러한 것까지 민간군이 합동으로 실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닥터카가 참여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닥터카는 전문 의료진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는 동안 실시간 영상통화로 현장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의료 시스템입니다. 환자 상태입니다. 잘 보입니까? 네, 잘 보입니다. 환자 복부 상태 좀 보여주세요. 현장 훈련에는 박남춘 인천시장도 참석해 실전 훈련과 함께 재난 예방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진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시작이 됐듯이 지진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내진 설계나 이런 것도 완벽히 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각종 재난 사고. 보다 효율적인 사고 수습과 구조 활동을 위한 실전 훈련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강화소방서에서 근무하는 한 구조대원이 달리는 KTX 안에서 발생한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해 소중한 목숨을 건졌습니다. 적절한 처치를 받은 환자는 현지 병원으로 옮겨져 무사히 치료를 받았는데요. 알고 보니 퇴임한 전직 소방관이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강화소방서 소속 5년차 구조대원 정현종 씨. 지난 12일 수상 구조교육을 받기 위해 부산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다급한 안내방송을 들었습니다. 객차 내에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 안내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와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원래 하는 일이 그렇게 도움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 주는 일이니까 당연하게 갔던 것 같습니다. 급히 현장에 가보니 한 60대 남성이 심한 오한과 고열 증세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비상 상황임을 감지한 정 씨는 서둘러 응급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달리는 열차 안이라 의료 장비가 턱없이 부족했지만 가능한 각종 장비를 동원해 환자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객차 내에는 그 공업용 온도계가 있더라고요. 그걸 이용해서 체온을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기계를 재는 거다 보니까 정확하진 않더라고요. 저랑 비교해서 그분 환자분의 체온을 측정했는데 월등하게 높게 나오더라고요. 한 40도씨 이상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얼른 그 병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급성 맹장염이었던 60대 남성은 열차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뒤 대전 구조대로 인계돼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정 씨는 현지 구조대가 후속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환자 상태와 기본 정보를 파악해 전달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사연은 당시 현장에 있던 환자의 딸이 인천 소방본부에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정 씨가 도운 60대 남성이 전직 소방관이었다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소방 헬기. 소방 헬기 조종사로 소방관이시니까 그런 거를 잘 아시더라고요. 뭐 지병이 있으셨는지, 뭐 당뇨랑 고혈압이 있으셨는데 뭐 그런 것까지 적으시고 제 연락처하고 그런 거 다 쭉 적으셔갖고 그 이제 119 대원한테 보여주시라고 하면서 이제 혹시 모르는 거,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봤는데 모르는 게 있으면은 자기 연락처로 그 구급 대원들이 전화하시면 된다 하면서 이렇게 남기셨거든요. 현재는 구조대 소속인 정 씨는 과거 구급대원 경력이 있어 이번 응급 상황에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정현종 반장님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장에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좀 활동에 임하고 있고 또 뭐 사무실에서도 열심히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직원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장 먼저 달려오는 119 구조대원들.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든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화재로 소실된 소래포구 어시장의 현대화 사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남동구는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의 설계 공모에서 다보건축이 제출한 상생 플랫폼을 당선작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선작은 1층에 상인들이 물건을 사고 팔 좌판을 배치했습니다. 2층에는 청년 창업몰과 상인 커뮤니티 공간, 그리고 간이식당과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옥상 정원을 배치했습니다. 남동구는 설계안이 결정됨에 따라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곧바로 실시 설계에 착수해 올 하반기에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